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정치권 소식 듣는 날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네. 저희 기자들이 아침마다 막 전화 많이 돌리잖아요. 그죠? 네. 예, 저희 그런 것처럼 저도 궁금한 거 우리 소장님한테 전화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두루두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예. 우선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 좀 궁금한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견해 좀 들을게요. 네. 김민석 후보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쪼개기 후원금 의혹 있고 그리고 아빠 찬스 논란이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구체적인 해명 자료는 내놓지 않으면서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소장님, 지금 이런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을 잘 못하고 계세요.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예. 2002년도에 모 대기업으로부터 2억 원의 정치자금 받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적인 휴지기가 있었잖아요. 배지 달기 전에 한 18년 동안. 꽤 길었어요. 네, 정치적인 저희들 표현은 낭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그때 많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로부터 도움받은 거 아니냐.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2020년 이후 지금 올해까지 어떠한 다른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 전에 한 거는 좀 차치하고 2020년 이후에 왜 지금 문제되고 있느냐. 예. 현재 김민석 의원의 공식적인 수입은 세비밖에 없어요. 대략 한 5억 원 좀 넘는 돈.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용한 돈은 8억이 넘어요. 10억이, 죄송합니다. 예. 10억이 넘습니다. 예. 10억이 넘어가지고 대략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수입과. 엄청 차이 나네, 이게. 네. 그래서 그럼 그 5억은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그동안 강연도 했고 부의금도 받고 그래서 내가 이 5억 원을 벌었다. 그럼 증명해봐라. 예. 그랬더니 그거는 청문회 때 증명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빚이 많고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헌금 교회에 헌금을 2억 원 내는 게 또 말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 나는 정말 삶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나의 삶을 유지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왜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출처를 얘기해봐 이러는데 예. 김민석 후보자는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지난 시절에 나의 여러 가지 돈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처벌받고 추징금 내고 이런 것들은 나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돈에 대한 결벽증이 있어요. 나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부인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눈에 신빛줄이 터졌어요. 이러면서 제대로 된 해명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아니 그러면 이 김민석 후보자 이 낙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집권 초기 첫 국무총리잖아요. 예. 이 돈 문제를 빼놓고는 다른 의혹은 그렇게 크게 이제 드러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녀 문제도 있고, 본인, 부모님의 전세 자금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해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돈 문제를 원만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자진 사퇴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한테 지금 폭격을 하고 있어요. 당신 재산이 70억이고 자녀 현금이 7억이 넘는데 그 돈 어디서 났어? 증여세 냈어? 당신은 어떻게 돈 모았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 스피커에 대한 공격은 이거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예. 부분 한 파트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냐 예. 이 정책 마인드 두 가지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아.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어떤 국정 운영 뒷받침 정책 능력 이런 거는 뒷전이고 어허. 돈 문제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 음. 법률적인 문제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어. 제가 이제 살펴보는 거는 예. 지금 여러 가지 세계 특검이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막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 집권 세력에서 음.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기간 동안 뭔가를 좀 터트려서 관심을 좀 딴 쪽으로 빼지 않을까, 물타기 하지 예. 않을까, 어.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관전 포인트긴 하겠네요. 예. 네, 다음 주 24, 25일 날, 화학 수요일 날 예. 이제 청문회가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제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의 낙마 그리고 이 정면 돌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타격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낙마가 오히려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크죠. 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축복 속에서 예.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요구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도덕적인 돈 문제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낙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흠이 생기고 삐끗하는 거죠. 예. 국무총리가 지금 낙마를 하게 되면요. 장관들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관 추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 첫 정부 조각이 상당히 뒤로 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국정 운영이 상당히 좀 난맥상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해서 낙마하게 되면은 여러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소장님, 저는 이분 참 궁금해요. 이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이게 네. 보통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게 이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다 보니까 이 비서실장이 버금갈 만큼 대통령의 어떤 그 최측근 보좌 자리잖아요. 안테나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네. 송기호 이제 그 송파을 지역구에서 출마하셨던 그분이 이제 네, 임명이 됐는데 당연합니다. 예. 네. 어떻게 인선이 늦어진 배경하고 요 임명 배경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의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진상 씨를 예. 좀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다가 아. 좀 여러 참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네. 또 논란이 있어서 못하느라고 이렇게 좀 늦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플랜 그건 뭐 B. 확인이 예. 안 되니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예. 어쨌든 그렇게 큰 측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특별한 뭐 인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를 계속 해오던 분이 아니고 또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그렇죠. 그 인선 배경은 솔직히 제가 취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어느 정도 네. 뭐 능력이 있다라고 주변에서 추천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드는데 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은 국정상황실장이 너무 이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핵심 측근으로 임명하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잘 수집을 해가지고 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고로 가공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나는 대통령이 우중을 잘하니까 이거 보고하면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약간 손에 탈 수가 있잖아요. 예. 정보가 이제 각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약간은 좀 뭐 일 잘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예. 그런 분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인상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뭐 듣게 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좀 국민의힘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분도 속십니다. 송원석 의원. 예, 송원석 의원이 결국 이제 예상대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이 민주당에 맞설 무기가 과연 뭘까? 그게 궁금해요.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왜냐면은 되게 소수당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추경, 예산, 법률안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 반대하더라도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인준 본회의에서 자기네들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인정과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내란 문제 때문에 비법적인 비상계엄 문제 때문에 조사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에는 뭐가 있냐? 정치 보복하지 마라. 야당 탄압하지 마라. 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보면 예. 지금 당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혁신을 해서 국민의 관심과 사랑과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추대 형식의 경선을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당 주류 세력에 반하는 그런 개혁과 혁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요. 예. 그게 상징적인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개 개혁안 내놨지만 아이 그거 말고 우리가 혁신위원회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가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떠한 정치력과 예. 힘을 갖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예.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그러면 뭐 이제 뭐 전당대회가 열려가지고 뭐 당 대표가 누가 될지도 이제 이제 궁금하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다 친윤 세력이 이제 또 다시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되면 네. 정광훈 목사의 그 자유통일당과 손잡을 가능성 그것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감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만약에 정광훈 말씀해 목사랑 친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 대표가 되면 그렇게 막 꺼려하는 모습이나 뭐 결별하거나 막 완전히 그냥 남보듯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분이 된다면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애써 거리두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당 대표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은 탈당을 하신 분이지만 이분 또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네.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후에 탈당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미국 하와이로 갔어요. 그러다가 3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부러워요. 예. 아니 근데 뭐 다들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분 그 재킷 안에다가 이게 빨간색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이거 다 메시지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국민의힘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죠. 나는 뭐 국민의힘에서 내가 뭐 탈당을 했지만 나한테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당대표직을 맡겨주면은 내가 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은 내 국민의힘 가가지고 제대로 개혁하고 쇄신하고 뭐 열심히 해볼게. 나를 잊지 말아주고 나를 다시 한번 찾아줘.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뭐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겠지만 본인은 이제 정치 질렸다. 정치 안 할란다. 이제 탈당하고 정계 은퇴할란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정치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당 창당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네요. 불가능해요. 그럼 왜요? 왜냐면은 신당 창당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좀 힘을 보태줘야 돼요. 20명의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은 정당은 국회에서 발언권이 약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20명 정도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자, 당 만듭시다. 국민의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탈당해가지고 합류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지금 각 여론조사에서 뭐 국민의힘 지도자 아니면은 뭐 여러 뭐 의미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속 경쟁력이 있거나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어떤 새로운 정당 하는데 구심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소장님 요 끝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좀 민주당 얘긴데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8월 2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박찬대, 이 정청래 의원 간의 2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소장님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의도에서는요. 그냥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상당히 맞춰왔기 때문에 예. 집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 호흡이 잘 맞을 거다. 예. 이런 관측 때문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예. 뭐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도 상당히 뭐 정치력 있고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예. 또한 김어준 씨 방송에 지금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요. 그거요. 예.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권리당원 분들은 그분 방송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도 예.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가지고 뭐 재미없는 전망이긴 하지만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여기까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